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주정부의 내 숨은 돈 찾기 동영상을요, 제가 4월 초에 올렸었는데,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사를 단 한 번 이상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가 그 돈을 찾지 않을 경우에 2년 이상이 지나면은요, 주 정부로 그 돈을 보내야 되는 법이 있어서 주 정부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주위에 이 동영상을 홍보를 많이 해드렸는데도 많이 못 보셨거든요. 실제로 물어보면은 5명 중에 한 분은 꼭 단 몇 불이라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천 불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있던 돈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숨은 돈 한번 찾아보세요. 주 정부마다 각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gov로 돼 있는 거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요. 유사하게 나오면서 피를 받으면서 그걸 클레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괜히 개인정보만 유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주별로 조금 몇 개만 뽑아 봤어요. 이거 제가 밑에 링크 해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unclaimed property 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주정부 이름을 치시면 돼요. 저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캘리포니아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여기 끝에 gov라고 나오는 사이트는 주정부 사이트가 맞아요. 그리고 무슨 .com 뭐 이런 데는 비즈니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주 정부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제가 4월에 올린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요. 이렇게 5건 총 합계가 2,000불 가까이 찾으신 분도 계셨어요.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분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미국에 살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받으면서 영어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들 예전에 썼던 이름도 다 찾아보라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예전에 하셨다가 문 닫으신 분들도요, 비즈니스 이름으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개인 이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찾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 비즈니스 관련된 이름까지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중간에 한 번씩 바뀌신 분들은 예전에 썼던 이름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이름을 찾는 요령은요. 만약에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찾으실 경우에는 김, 라스트 네임 맨 위에 적고 밑에 퍼스트 네임 복 적으시고요. 미들 이니셜이 D잖아요. 근데 그걸 넣지 말고 그냥 밑에 CD만 넣어 보세요. 미국에서는 복동을 한 이름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죠? 복을 first name.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을 보내는 기관에서 김복으로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미들네임까지 넣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프라프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네임을 일단은 넣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사셨던 도시 이름을 한번 순서대로 해보세요. LA에만 평생 사신 분들은 그냥 로스앤젤레스만 치시면 되고요. LA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신 분들은 LA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를 그 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쓰신 다음에 search 이걸 눌러보세요. I'm not a robot 여기 마크 하시고 continue 누르시는 거예요. 요 verification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김복으로만 찾았을 때 총 57건이 나오는 거예요. LA에 거주하시는 분만. 그래서 밑에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다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타입이라고 나온 데 보면은 P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N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P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주정부에 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로 클레임을 하면 되고요. N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주정부로 이제 돈을 보내려고 그 기관들이 정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N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ID 넘버라고 나와 있으면은 주정부에 이미 귀속이 된 거고요.
여기에 넘버가 없이 그냥 디테일이라고 써 있으면 아직 귀속은 안 되었지만 곧 주정부로 돈이 보내질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 어디 비즈니스에서 돈이 크레딧이 얼마 정도인지 언더 100불일 수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1000불일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보험 환급금이에요. 뭔가 크레딧이 남았던 거죠. 중간에 뭐 보험 회사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 그래서 여기 연락처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전화로 연결하는 건 어렵잖아요. 막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포맷만 쓰시면 돼요. 프라퍼리 아이디 넘버가 없으면 아이디 넘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만 간단하게 이거 클레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요. 답이 오는데 어떤 포맷의 양식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와요. 그럼 그걸 해서 이메일로 다시 보낼 수 있거든요. 스캔을 해서. 그러면 그게 보통 빠르면은 한 45일 안에 돈이 와요. 그래서 이거 언제든지 클레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나오면요. 바로바로 클레임 하세요. 안 그러면 또 주정부로 가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이 아닌 아이디 넘버가 있는 데가 쭉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소가 맞는지 보시고 그 주소가 나온 데를 클릭을 하세요. 여러 건으로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 어느 기관에서 돈이 얼만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아마 어카운트를 클로즈 했거나 했을 때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479불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료 환급금이 189불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바꾸신 분들도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바꾸신 다음에 이사를 하셨거나 이사를 하신 다음에 보험회사를 바꿨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에스크로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번 파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뭐 몇천 불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보냈는데 그게 반송이 되니까 2년 이상 되니까 주정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찾아서 클레임을 하시는데요. 자, 클레임하는 방법은요. 맨 아래 보면은 Claim this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보를 넣는데 맨 위에는 그 관계가 누군지예요. 이거 클레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 재산의 주인, 그러니까 본인 거를 클레임하시는 분은 맨 위에. 그 다음에 상속자이신 분 있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상속자의 경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은요. 변호사님이 대신 해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 또 에이전트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요런 데 해당이 되시고요. 본인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거 아주 간단해요. 요거 정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셜 번호는 두 번을 넣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넣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름, last name, 그리고 first name. 이름이 바뀌신 분들은요, 지금 이름을 쓰시면 돼요. 옛날 이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밑에 middle name, 이니셜은요, 옵셔널이긴 하지만 클레임 하시는 분,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반드시. 특히 한국 이름에서 영어 이름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니셜을 쓰는 게 아니에요. 풀 네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김복동님이 크리스 킴으로 바뀌셨으면 여기에는 킴 크리스 미들네임은 복동이라고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클레임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밑에 생년월일 쓰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번호 어느 주에서 발행을 했는지 그 주정부 클릭하시는 거예요. 주소는요, 1111 사우스 엔젤 에비뉴다 이러면요, 맨 위에는 번호만 쓰세요. 1111. 그 다음에 스트리트 네임에 사우스 엔젤. 밑에 또 서픽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비뉴인지 로드인지 서클인지 그거 클릭하실 수 있고 밑에는 아파트인지 그냥 하우스인지 건물의 형태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그 몇 호인지 만약에 아파트 사시면 뭐 101호면은 101호, 204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집 코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어딘지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이사를 가셨으면 그 현재의 주소를 쓰시면 돼요. current mailing 어드레스니까. 그리고 confirm 이메일, 요거 이메일도 두 번 반복해서 쓰시고요. 폰 넘버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셀프폰으로 쓰세요.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맨 밑에는 이 지금 돈을 찾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 뉴스페이퍼를 통한 건지, 뭐 친구의 소개인지 이런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봤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아더로 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Continue를 누르시면 돼요.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다시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firm을 누르셔요. 만약에 틀리면 edit을 눌러서 고치시면 돼요. 소유주가 1인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공동 이름이라든지 뭐 10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그리고 5,000불 이상 되는 경우. 캐시러스 체크, 머니오더, 로열티, 뭐 세이프박스 디파짓 같은 거 이런 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요. 기타 오너임을 증빙해야 되는 그런 클레임들은 그냥 이 클레임이 안 돼요. 이 클레임은 그냥 간단하게 딱 클릭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린트해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 계좌에 대한 돈을 찾거나 보험료 등 금융 관련된 그런 어카운트에 돈을 찾을 때는요,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4에 보면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 제가 밑에 다시 한번 링크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포맷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포맷이 프린트가 돼요. 이 사인을 하면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45일에서 60일이면 돈이 와요. 만약에 필요한 사인이 있으면 서류가 와요. 그래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세요. 이미 정보는 적혀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셔서 여기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데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사인을 하시는 건데 요 폼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사인하시기 전에 어디로? 공증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여기에 공증을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직접 사인을 하셔야 돼요. 1,000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주소 안내해 드리고요. 제가 아래에 다시 한번 또 링크 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로 되도록이면 Certified 메일로 보내세요. 보통 요게 처리 기간이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데 아마 지금은 연말도 끼고 연휴도 끼고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또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숨은 돈 빨리빨리 찾아서 또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